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할 작품은 조지훈 시인의 고풍의상이라는 작품이에요. 먼저 조지훈 시인을 알기 위해서는 조지훈의 가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조지훈의 증조 할아버지는 한일 합방이 되니까 이제 자결을 하셨고, 조지훈의 할아버지도 한국전쟁 때문에 살던 마을이 공산화돼서 또 자결을 했고요. 조지훈 시인의 아버지도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민족정신을 이제 불태우시던 분이셨고, 조지훈 시인의 큰아버지도 이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국립도서관장까지 지내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조지훈 시인은 다른 말로 지조의 시인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자, 그러면은 조지훈 시인의 이제 시 특징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의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우아한 언어로 표현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조지훈의 대표적인 시 승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춤을 출 때 일어나는 그 선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미로, 시로 쓴 작품이 유명해졌고,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이제 한국적 미를 살려서 표현했다. 요게 조지훈 시인의 가장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 나오는 고풍의상이라는 시도 이제 여인이 입은 한복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면서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그 아름다움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현실의 그런 서글픔을 멋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시가 바로 이 조지훈 시인의 고풍의상이라는 시가 될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한번 해설을 시작하도록 해볼게요. 하늘로 나를 듯이 길게 뽑은 부연 끝 풍경이 온다. 처마 끝 곱게 느리은 주렴에 반월이 숨어 아른아른 봄밤이 두견이 소리처럼 깊어가는 밤. 고바라 고아라 진정 아름다운 지구. 파르란 구슬빛 바탕에 자줏빛 호장을 바친 회장저고리. 회장저고리 하얀 동정이 환하니 박도소이다. 샅샅이 퍼져나린 고든 선이 스스로 돌아 곡선을 이루는 곳. 12폭 긴 치마가 사르르 물결을 친다. 치마 끝에 곱게 감춘 은혜, 당해. 발자취 소리도 없이 대청을 건너 살며시 문을 열고 그대는 어느 나라의 고전을 말하는 한 마리 호접. 호접인 양 사푸시 춤을 추라 아미를 숙이고 나는 이 밤에 옛날에 살아 눈 감고 검은 꼬줄 골라보리니 가는 버들인 양 가락에 맞추어 흰 손을 흔들지어다. 자, 여러분 어때요? 시어가 굉장히 아름답죠? 이제 모르는 시어들도 있고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읽으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하늘로 나를 듯이 길게 뽑은 부연이라 했는데 여기 나오는 부연은요 어떤 걸 뜻하냐면은 석가래 정도를 뜻합니다. 처마에 매달린 석가래 정도를 뜻하고요. 석가래 맨 끝에 달린 풍경이 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풍경은 여러분 처마에 이렇게 생긴 거 달린 거 본 적 있죠? 요걸 이제 우리가 풍경 딸랑딸랑 소리 나는 풍경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풍경이 운다라고 표현함으로써 분위기에 애상감을 준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애상감을 준다. 자, 그 다음에 처마 끝 곱게 느린 주렴에 반월이 숨어라고 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렴은 이제 이렇게 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발이 이렇게 달려있는 구슬 같은 거 많이 해서 이렇게 달려있는 얘를 발이라고 하는데 여기 주렴에 반월이 숨었다고 했어요. 반월이 숨었다는 건 뭐냐면은 반달이 지금 주렴 너머로 보인다. 이렇게 해설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른아른 봄밤이 두견이 소리처럼 깊어가는 밤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른아른 이거 음성상징어죠? 음성상징어. 그 중에서도 어떤 거? 모양을 나타낸 거니까 의태어가 되겠죠. 의태어를 나타냈고요. 자, 아른아른 봄밤이 두견이 소리처럼 깊어간대요. 여기서 봄밤이라고 시간적 배경을 설정을 아예 해줬네요. 시간적 배경이 바로 봄이고 밤입니다. 자, 그래서 봄밤이 두견이 소리처럼 깊어간다. 처럼 이건 뭐예요? 직유법이죠. 자, 그런데 봄밤이 깊어가는데 그게 마치 소리처럼 깊어간대요. 봄밤이 깊어간다는 건 이제 시각적인 걸로 볼 수 있는데 시각적으로 뭔가 시간이 흐르는데 이걸 들리는 것처럼 표현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시간을 청각화시켰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을 마치 들리는 것처럼 청각화시켰다. 공간적인 배경, 시간적인 배경을 전부 다 주고요. 그리고 두견이 소리, 이거 새소리거든요. 새소리가 밤에 나요. 분위기가 어때요? 역시 애상감도 여기서 또 드러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고봐라 고아라 진정 아름다운 지고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고봐라 고아라는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수업 시간에도 말했지만 문법적으로 맞지 않지만 혹시 운율과 분위기를 위해서 이렇게 문법에 맞지 않는 걸 허용해 주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었는지 기억나요? 뭐라 그랬죠? 시적 허용이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고아라 진정 아름다운 지고 이렇게 말했는데 아름다운 지고라는 건 여러분 요즘 말투인가요? 지고? 아니죠. 옛날 말투죠. 그래서 조지훈 시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스러운 어투를 많이 사용하는 게 또 이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스러운 어투. 자, 그래서 이렇게 예스러운 어투를 사용하는 게 끝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어떤 분위기를 형성을 하냐. 고전적이고 애상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냥 사용했다 에서 끝난 게 아니라 분위기 형성이죠. 분위기 형성. 애달프면서도 고전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게 이 예스러운 어투가 주는 효과예요. 자, 어쨌든 고봐라 고아라 좀 비슷한 말을 반복하면서 운율도 좋고 시적 허용도 사용을 했고 분위기도 이렇게 예상적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파르란 구슬빛 바탕에 역시 이 파르란도 문법적으로 맞지 않죠? 역시 시적 허용에 들어갑니다. 파르란. 어쨌든 파란 구슬빛 바탕에 자줏빛 호장을 받친 자줏빛 호장은 뭐냐면요 여러분 호장 회장이라 돼 있는데 호장이라고도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그 이제 저고리의 깃을 우리가 호장이라고 해요. 검은색으로 써줄게요. 얘는 저고리 깃이에요. 저고리에 달린 깃. 그래서 자줏빛 색깔의 이제 저고리 깃을 받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자줏빛 호장을 받친 호장 저고리, 호장 저고리의 하얀 동정이 환하니 박도소이다 라고 했는데 동정이라는 건 그 깃에 달린 하얀색 천을 말합니다. 야, 여기도 역시 어떤 어투를 썼죠? 예스러운 어투를 또 사용을 하고 있네요. 예스러운 어투. 자, 어쨌든 간에 예스러운 어투를 또 사용하면서 발도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저고리를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저고리의 우아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했다. 여기 부분이 저고리의 우아함을 나타낸 부분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살살이 퍼져나린 고든선이 스르르 돌아 곡선을 이루는 곳. 자, 이거 어디 얘기하는 걸까요? 몸에서? 한복에서 바로 허리 부근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한복의 허리 부근에 대해서 이제 예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찬을 하고 있고 그 뒤에 12폭 긴 치마가 사르르 물결을 친다. 이렇게 휘리릭 움직였더니 한복이 차르르 하고 움직였대요. 이거 뭘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치마의 어떤 거? 치마의 아름다운 선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치마의 아름다운 선. 여러분, 이 시의 제목이 고풍 의상인 걸 꼭 기억해 주세요. 한복의 고풍스러운 아름다운 의상. 이게 고풍 의상이 본 의미입니다. 자, 어쨌든 치마의 아름다운 선을 어떻게 보여줬죠? 움직임으로, 동적으로 보여줬죠. 자, 그 다음에 치마 끝에 곧게 담춘 운해당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운해당해는 뭐냐면요. 그냥 가죽신이라 생각하면 돼요. 가죽신. 치마 아래로 살짝살짝 보이는 가죽신 정도가 되겠죠. 자, 그 가죽신을 신고 발자취 소리도 없이, 그러니까 발자국 소리도 없이 대청을 건너 살며시 문을 열고 대청은 뭐예요? 큰 마루를 뜻합니다. 대청은 큰 마루예요. 큰 마루를 건너 살며시 문을 열고 그대는 어느 나라의 고전을 말하는 한 마리 호접. 자, 얘들아, 호접은 뭐냐? 나비를 뜻해요. 호랑나비. 나비를 뜻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쁘게 한복을 입고 문을 열었더니 그대는 어느 나라의 고전을 말하는 한 마리 호접. 한복을 입은 너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다. 고풍 의상을 입은 우리나라 여자 너무 아름다워요.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마리 호접. 뒤에 뭐가 생략이 되어 있냐면은 그대는 한 마리 나비가 아닌가 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호접하고 이렇게 스탑하고 끊어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은유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을 나비에 비유했으니까 요거는 또 은유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은유법. 자, 어쨌든 그 다음에 호접인 양 사푸시 춤을 추라. 아미를 숙이고 근데 아미는 뭐냐면은 눈썹이에요. 아미는 눈썹.
그러니까 그냥 당신은 나비처럼 살풋이 춤을 춰라. 눈썹을 아래로 내미고. 자, 눈썹을 아래로 내리고 춤을 추는 건 어떤 아름다움이죠? 아까 말했던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여기서 또 보여주고 있네요. 왜냐면은 옛날에 미인에 대해서 말할 때 검은 눈썹이 항상 언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같은 걸로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는 이 밤에 옛날에 살아. 자, 여기서 옛날에 살아라고 했는데 옛날에 사는 것처럼이라고 말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사는 것처럼이라 바꿔줄게요. 나는 옛날에 사는 것처럼, 나는 지금 이 밤에 옛날에 사는 것처럼. 자, 이거는 뭐죠? 나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데 옛날에 사는 것처럼 이라고 가정을 했네요. 이거는 뭘 초월한 걸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어. 그렇게 해서 눈 감고 검은 거줄 골라보니, 자, 눈을 감고 검은 거줄, 검은 건 여러분 뭔지 알죠? 옛날에 쓰던 그 악기를 말해요. 검은 거줄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것도 역시 어떤 분위기죠? 검은 거면은 옛날이잖아. 고전적인 분위기를 또 형성하고 있네요. 고전적인 분위기를 고조시키면서 가는 버들인 양 가락에 맞추어 흰 손을 흔들지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흰 손을 흔드는 건 뭐죠? 검은 고를 지금 연주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도 역시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임에도 똑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검은 고가 띵띵띵띵 하고 울리면서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 여자와 내가 하나가 된 모습, 우는 풍경, 새가 우는 그런 풍경과 봄밤의 그런 아름다움이 고전적인 이 한복의 아름다움과 어우러져서 이걸 멋으로 승화시킨다. 고전미에서 우리는 도취를 느끼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한복을 예찬하는 이런 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딱 읽었을 때는 단어들이 조금 어렵고 익숙하지가 않아서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하나 이렇게 단어를 보면서 해석을 하면은 절대 어려운 시가 아니에요. 조지훈 시인은 아름다운 어휘를 많이 쓴 시인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